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상가 관련돼서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 사거리 상가, 아파트 주변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실전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인공위성 지도상으로만 보고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세 군데만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가 중 1, 2차죠. 그래서 이 앞 라인 상권이 이제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피스텔이 3,000 가구가 좀 넘게 있죠. 이게 아파트가 1,700세대이고 오피스텔이 3,400세대 정도 되니까요. 이건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고박인 숫자로 한 세대수로 하면 한 고박 2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그 주된 1인 가구들이라 1인 가구가 다 소비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이 라인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이거 뭐 좀비거리라고 하고 뭐 먹자골목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아파트, 여기 오피스텔도 아파트로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이 아파트 오피스텔 수요가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게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이죠. 예. 여기 오피스텔이 3개가 있고 오피스텔 이쪽 라인으로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도 물론 이제 있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삐고 제가 지금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 1차 아파트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미 아파트 앞쪽도 보면 여기 점포주택이죠. 이게 1,00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라인이 좀 됩니다. 나중에 여기가 부영 4차가 될지 5차 될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한 1,600세대, 여기 다 합하면 3,000세대가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 3차까지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서 상권이 지금은 좀 형성이 안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라인. 지금 아파트 앞만 지금 추천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대방 엘리움 1차, 그 다음에 이지 아파트로, 그 다음에 빛가람 LH 2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아파트가 지금 이 상가가 지금 현재 짓고 있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짓고 나면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활성화 될 거라 이거죠. 물론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서 초창기에는 임차인들이 너무 세를 비싸게 부르면 못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공실이 나다가 형성은 되어질 거라 이거 시간이 흐르면서 활성화될 거예요. 이게 다 아파트로 계속 이렇게 아파트가 니은자 모양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니은자 모양으로 하나 이게 동쪽, 예를 들어서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하여튼 이게 북동 방향 이게 네 조각으로 쪼갰을 때 한쪽만 상업지이고 세 방향이 아파트인 경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권이 제일 나중에 좀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괜찮은 게 여기 이제 대강 아파트하고 LH 3단지 그 영무 아파트 앞에 붙어져 있는 여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앞이면서 초중고가 또 붙어져 있어서 같이 좀 합산돼서 여기 이 근생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보통 그리고 상권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국민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숫자를 그냥 단독주택처럼 빼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분석할 때, 상권 분석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부영 사랑으로 1차 아파트 앞에 여기가 그런대로 지금 좀 형성되어졌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 1,000세대밖에 없잖아요. 추가로 나중에 3단지, 그 다음에 여기 뭐 2개 블럭, 그 다음에 LH 4단지 타면 더 활성화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지고, 부영 3차 앞도 나중에 이게 1,600세대가 다 찬다면 이 라인이 근생 상권이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그 부영 CC 12만 평 기부 체납하고 여기 3,000세대 들어선다면 여기 D9블럭의 점포주택이나 근생이 완전히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로 이게 쌓여져 있는 상권으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주 광역시 봐보면 지금 현재 신지구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봐보면 효천 1지구입니다. 1지구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로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상업지 있으니까 이 상업지가 그런 대로 이제 뭐 좀 활성화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상업 가격이 워낙 높아서 초창기에는 형성되는데 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건물주분이 또 너무 비싸게 받았으면 그 투자 수익률은 안 나올 수 있으나 어쨌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임차는 다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효천 1지구도 2지구도 봐보시면 여기 지금 아파트로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이 라인, 근데 여기는 좀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못 구고 들어갑니다. 상권 분석할 때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4차선인데 이 라인이 3차선입니다. 3차선까지만 해도 어쨌든 차가 양쪽에 주정차를 하고 차 2대가 비껴갈 수 있는데요. 이 안쪽은 차가 2차선입니다. 2차선에다가 차 한 면은 차가 못 비껴가니까 상권 형성이 굉장히 좀 더디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 차량이, 그것도 제가 상권 하실 때 설명을 이제 들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보시면 여기가 노대동인가요? 노대동 같은 경우도 봐보면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상권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형성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진월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고 이 라인 선상에서 주도로 선상에서 이렇게 되어버리죠. 여기가 조금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봉선지구도 보시면 여기 남쪽에 봉남이라고 해서 봉남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부분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봉북에는 좀 소득이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에 봐보면 이마트도 들어와져 있고 이 라인에 봐보면 이 상가 건물에 웬만한 학원이라든지 모든 상업지 그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번성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암지구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풍암지구도 한번 크게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풍암동 SK 아파트 여기 크게 좀 있죠. 근데 여기는 점포주택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점포주택하고 여기 풍암 쪽에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점포주택들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디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물론 점포주택지내에도 2층, 3층에 주거를 사지만 그 숫자는 아파트 20층에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 집적화되어진 인구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이 지구가 여기는 지금 풍암지구나 봐보시면 이게 모두가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삥 둘려서 쓰여 있고 한 가운데 지금 중심상업지가 있고요. 뒤편에도 또 이렇게 점포주택지가 있는데 이 점포주택지,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경계선 라인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라인, 보통 이게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런 데가 지금 활성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호지구도 보시면 금호지구는 주도로하고 여기 아파트 그 종원 페레스빌 좀 좋은 데 있죠. 금호 호반 리셀스빌 이쪽 라인에 이게 그 상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라인하고 여기 봐 보시면 이 라인에 그 도로 주도로 상무지구로 나가는 이 도로 선상에 상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도 이렇게 보시면 상무지구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지적편집도는 이게 빨간색이 다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 라인에 아파트가 바글바글하죠. 그거 이 중심상업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5.18 기념공원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상권에 쏠리면 어디로 더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강주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절단된, 이게 도로가 한 10차선 될 것 같은데, 10차선에도 물론 큰 기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개인들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동원할 수 없고 상가를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샀을 때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가 어디서부터 상무지구, 금호, 대우 아파트부터 개수 초등학교가 끼고 있고 치평동, 성당동만 있네요. 근데 뭐 해강 한신 아파트, 중흥파크 2단지 아파트, 상무 대주 아파트, 쭉 쌍용 금호 아파트, 쌍용 금호 타운 3단지, 상무 라인, 지금 아파트가 바글바글 합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 지금 아파트 라인 쪽에서 오불조불한 업종들이, 큰 업종들 말고요, 오불조불한 업종들이 있는데 빡빡하게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그 중심상업지보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중심상업지는 물론 광역시의 전체 인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유동인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앞에는 고정인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앞은 출근과 퇴근 하면서 계속 걸치는 그 라인이 더 고정인구가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우산동은 있는데, 우산동은 이 아파트는 제가 그 국민임대 아파트는 제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산동이 국민임대 아파트가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권은 완전히 좀 많이 죽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민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운지구 보시면, 선운지구도 여기 신지구죠. 신지구도 봐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이 라인, 이 주출입구로 들어져 있는데, 동선을 보시면 주출입구로 들어져 있고, 요 라인이 아파트에 가까운 이 라인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남대학교 출입구에서 들어오고, 여기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 쪽, 이쪽이 좀 상권이 형성되고요. 나머지도 물론 상권이 형성됐는데, 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도 쌀 수밖에 없고, 운남 봐보면 주공 아파트들이 있죠. 주공 아파트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글바글한가요? 바글바글하죠. 아파트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 한번 지적 편집도로 고쳐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아파트 중간에 지금 여기 상업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고정 인구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봐보시다시피 여기가 하남 이 지구, 여기가 이거 3지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 상업지보다 여기 근생상가가 더 낫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봐보 이제 중심 상가라고 해서 여러 것을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남 3지구죠. 하남 3지구도 중심 상업지구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아파트 거리로부터 멉니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남 9단지나 여기 뭐 6단지, 그 다음에 뭐 주공 9단, 10단지라고 되잖아요. 10단지. 이 사람들이 이 근생상가에는 걸어갈 수 있으나, 여기 하남 3지구까지 걸어오기가 차를 끌고 가야 되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상권 형성이 확실한 고정 인구가 더 낫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안지구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수안지구는 또 아파트를 분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24평에서 33평 아파트 있는 상권이 최고입니다. 아파트가 40평대가 50평대가 넘어가면 그 소비자가 자기 집 앞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분들은 고급 쇼핑 장소가 따로 자기가 정해진 데 가시거나 백화점 쪽으로 가시거나 이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분들은 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중산층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중산층이 단지수가 그런 아파트들이 상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수안지구 중심상업지구죠. 중심상업지구. 수안 대방 노블랜드 5차, 6차가 대형 평형대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대형 롯데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우측, 풍경청천을 기준으로 우측이 더 발달됩니다. 이쪽에 아파트 세대수도 더 많고 소득 수준도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파트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많이 이제 있는 곳도 있지만은, 또 이게 수안지구 말고도 옆에 신창지구 아파트가 있어요. 신창지구도 보시면, 신창지구도 지구 단위 아파트죠. 근데 신창지구도 보시면 도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부영 사랑으로 7차, 6차, 호반 6차, 부영 사랑으로 2차 아파트들 다 넘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
파보시면 수완지구 중에서 가장 저가로 돈을 넣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점포주택이 지금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이 가장 비싸게 생겼고, 여기는 또 이제 특수하게 앞에 근린공원이 주차장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도 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핵심은 그 신창지구의 아파트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요 수완지구로 넘어와서 그렇다. 여기도 봐보시면 신창지구에도 지적 편도를 한번 교차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도 아파트 있죠. 근데 이렇게 상업지가 가운데 끼어져 있죠. 여기서 이런 게 현장에 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활성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봐보시면 여기 이제 중심 사거리인데 여기 아파트가 좀 있죠. 신창지구 여기 중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첨단이거든요. 첨단인데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파트가.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바글바글 하죠. 그러면 이 라인으로, 이 사거리 라인으로 끄겠죠. 첨단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LC타워라고 하는데 이 동네입니다. 임차료가 얼마나 비싸냐면 은행도 쫓아낼 정도입니다. 은행에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 못 내니까 나가라고 은행을 쫓아내는 게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아파트로 둘러싸이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더 보시면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 아파트 쪽이 더 낫더라. 고정인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첨단 이지구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첨단 이지구가 한 8,000세대 되죠. 이게 아파트죠. 그런데 중심상업지는 여기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적편의서로 고쳐보면 이건 중심상업지도 아니고 이게 근린상업지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네요. 네. 지구가 적어서 근린상업지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네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여기가 LH 아파트고 여기가 호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상권을 가서 보시면 여기도 아파트고 여기도 아파트인데 이 라인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국민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걸어 나온 세대수 있죠. 제일 풍경채 중흥 S클래스 걸어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고정인구 확실히 더 받쳐주죠. 호반 1차나 2차 사람들, 2차나 부영화 사람들이 더 걸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도 지금 봐보면 점포주택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가격이 거의 2배 차이 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근생 상가 역할을 합니다. 이 점포주택이. 여기는 이 점포주택은 이렇게 로드뷰로 나중에 가서 봐보시면 1층을 4칸으로 쪼갭니다. 한 15평씩이나 해가지고 12평이나 이렇게 해서 한 칸당 250만 원씩 받습니다. 이거 세를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세가 툭 떨어져요. 이게 아파트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곡지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곡지구도 봐보시면 여기 아파트도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여기 일곡 근린공원에서 좀 끊어놔 버린 게 있겠죠. 딱 봐도 제가 여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라인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하고 가까우면 이 라인, 여기 좀 활성화 되겠죠. 상업지 있는 데서. 그래서 확실한 상권을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음에 여기는 전대후문은 아파트 넣으시면 전남대생 때문에 좀 활성화 된 거고요. 여기 봐보시면 문흥동에도 보시면 여기도 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딱 활성화 될 것처럼 보여지죠. 봐보시다시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상업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울을 많이 살아보질 않아서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살긴 했지만 서울이라는 동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 쉽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길더라도 그냥 다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이상 유튜브를 10분 이상 보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자 여기가 강서 쪽이죠. 강서 쪽.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에 지금 아파트들이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마곡 아파트들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 동선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잘 모르겠죠. 이 마곡 나루역이 있고 송정역이 있고 주변에 방화역. 근데 그 서울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여기 지하철역이 엄청 그 영향을 세게 미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지하철역이 아니다. 아파트다입니다. 지하철역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거기가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그냥 출근 퇴근하고 빨리빨리 지나가기만 합니다. 근데 거기가 지하철역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 지하철역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있고 아파트는 없으면 그 후면에 아파트가 있고 그 후면에 상가들이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역이 번성한 게 아니라 그 상업지역에 이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 더 번성한다고 이렇게 광고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 상가를 비싸게 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지하철역보다 아파트 있는 쪽을 더 비싸게 사고 지하철 있는 것을 더 싸게 사야 됩니다.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지하철역이 있다고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마곡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살아봤지만은 서울에서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지금 기존 아파트들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방화역을 봐보니까 이렇게 방화 5단지, 6단지, 동성아파트, 방화 개아파트, 방화 동일 스위트 아파트, 방화 4단지, 센트럴빌.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방화역 주변에 여기 상가가 좀 있네요.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기 있는 거죠. 봐보십시오. 지금 이게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그 주변이 다 아파트죠. 이게 여기 있어서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방화역이 있어서 이 상업지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아파트가 있어서 활성화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쫙 있잖아요. 단독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거 있고, 그런 방화역이 있으면 여기 상권 별로 안 살아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곡 나루역, 신방화역이죠. 여기가 지금 봐보시면 아파트 있으니까 신방화역에 있는 이쪽 라인에 이 라인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금싸라기 건물이 되고 금싸라기 땅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마곡 나루역이 지금 여기가 지금 상업지가 들어와졌는지 안 들어와졌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와졌다면 이 마곡 나루역도 괜찮겠죠. 아파트 마곡 나루역 두 개 붙여져 있네요. 그래서 요런 상업지보다 아파트를 끼고 있는 이런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마곡역이 있네요. 마곡역이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 좀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아파트 있으니까 마곡역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죠. 한번 지적 편집도로 제가 서울을 잘 몰라서 지적 편집도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곡역이 업무시설로 되어져 있네요. 이게 상가시설은 아니고요. 업무시설은 오피스 빌딩 많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더 내려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서울이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다 봐보십시오. 여기 빌라 같은 거죠. 바글바글 하네요. 빌라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요. 서울이 다 보시죠. 아파트가 조금 있고 대부분 빌라 천지네요. 이런 데서는 상권이 별로 형성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임차인을 못 구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있긴 있는데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거 세도 쌀 수밖에 없고. 여기가 좀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여기 좀 아파트 좀 있는데 여기가 좀 시형 아파트라 상권이 별로일 것 같네요.
시형 아파트는 좀 그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목동이네 목동. 목동에 보시면 자 봐보시겠습니다. 신정 내거리역이 있습니다. 신정 내거리역에는 아파트가 목동 힐스테이트 하나 있네요. 하나 세대수 조금 되긴 하나. 여기 좀 목동 여기 아파트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상권이 이쪽 라인만 형성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막 여기까지 막 넘어가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도로 잘라가지고 물론 여기 가까운 데까지는 좀 가시려나? 근데 봐보면 여기가 양천구청역이 있죠. 양천구청역. 양천구청역에는 뭐가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이게 지적 편집도로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양천구청역에는 뭐가 없는데 여기가 뭐 건물이 있으려나? 근데 봐보면 여기가 여기 있고 중심상업지가 여기 있죠. 이게 빨간색이 중심상업지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정역 여기 있는 상권보다 여기 있는 상권이 저는 훨씬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요. 목동을 한 번도. 그래도 여기가 더 활성화 될 거라 이거죠. 왜냐면 아파트로 360도가 삥 둘려져 쌓여졌네요. 여기 상권은 죽지 않는 상권일 것 같습니다. 최고의 상권일 것 같아요. 이런 상권이.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상권이 있는데 여기가 뭐 지금 SBS 써져 있고 뭐 방송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 목동 7단지 아파트 있고 조금 있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한 3개?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뭐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2위도 가지만 1위도 올 것 같아요. 여가 더 바글바글 하니까. 그래서 상권은 지하철역보다는 역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하시라고요? 아파트. 만약에 여기가 양천구청역이 여기서 꺾어서 요리 꺾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에다 양천구청역을 넣어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바글바글한데 더 바글바글 하겠죠. 이 상권이. 근데 이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전철역이 없어도 이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이 상권은 죽지 않는 상권이 될 거라는 거죠. 평생 죽지 않습니다. 내 자식 손자한테까지 물려도 괜찮은 상권이다 이거죠. 저기 나중에 뭐 동대문 이런 거 테마 상권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봐보면 아파트가 별로 지금 없어요. 여기 좀 새 아파트가 있긴 한데 그래서 신도림역이 조금 좀 되려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좀 아파트가 조금 있네요. 아파트가 많지 않죠. 여기도 봐보시면 여기 아파트 좀 보이고 이거 다 지금 단독주택 대림동도 뭐 단독주택 뭐 이렇게 쭉 뭐 독산동 다 뭐 단독주택 아파트가 아예 그냥 안 보이네요. 여기 금천 여기 아파트 한 블럭이나 뭐 보이고요. 지금 계속 보실지 저는 지금 해서 뭘만 찾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파트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영등포 자이 아파트 있고 좀 뭐 이게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서울은 아파트 단지 한 채가 막 6,000세대, 7,000세대도 하고 하니까 이게 몇천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대수가 많으면 여기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디 가면 만약 출입구 동선 라인이 상권이 살아날 겁니다. 요 정도 세대수 아파트라 해도 아파트 앞 상권은 살아남습니다. 그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영등포역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친구들 제가 했을 때 이제 술먹으로 모임 가지면 요 라인으로 많이 이게 장소를 정하죠. 영등포역으로. 예전에 이제 기차도 하고 해서 활성화됐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쟤는 지금 현재 오늘 뭘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아파트만을 말해주는 거죠. 대방 대림 아파트 있고, 여기 뭐 대방 성원 쌍떼별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좀 있는데, 중간에 녹지가 끼어져 있고, 한번 지적 편집도도 한번 골차보면 중심상업지가 어디가 있는지, 중심상업지가 지금 이 라인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게 아파트하고 지금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파트하고 가까운
차라리 이 아파트하고 가까운 요 라인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여기도 아파트네요. 아파트 여기 크게 확대된 거니까 이 라인 여기 뭐 이거 대성 빌딩인가요? 대성 빌딩이네. 요런 게 이제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 아파트죠. 아파트가 세대수가 꽤 큰 것 같아요. 대방 대림 아파트죠. 요런 거 이렇게 목 잡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상도동 더샵 아파트. 여기 한 아파트, 이게 세대수가 제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또 이거는 지구 단위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라 지금 출입구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출입구 라인,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면 출입구 라인 아파트, 아파트 상가가, 여기 후문 입주문이 있네요. 이 라인이 그러면 여기 아파트 상가가 있으면 아파트 상가도 번성하고, 요 상가들도 번성합니다. 정문이 또 어디가 있는지요? 여기가 정문이네요. 정문에는 상가가 없네요. 그럼 정문에는 아파트 상가는 번성할 거고, 아파트 상가 가까운 요 한양, 요쪽 라인이 좀 괜찮겠네요. 아파트 제일 먼저. 그리고 아예 후문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딱 아파트만 보고 찍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디 옮겨지지 않고 또 부셨다가 도로 재건축해서 세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아파트 앞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바글바글 하죠. 그러면 이쪽 라인이 끝내줄 것 같아요. 아파트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아파트 이거 출입구네. 가면 출입구에서 후문 출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금 이 월드 빌리지란 글자 보이죠? 이 라인이 완전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요 아파트 사람들 여기 다 여기 지금 요 후문으로 차량으로 한선하고 걸어서 일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뭐 상현초등학교 이쪽 주변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등학교 애들이 다 걸어서 일이 뭐 갈 것 같네요. 아마 학원도 형성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아파트 여기는 저층짜리 아파트인가? 여기 옛날 구축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저층이면 그렇게 상권이 형성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봐보시면, 이제 서초 쪽, 여기 이제 부자 동네니까, 뭐 여기 여기도 근데 아파트가 별로 없죠? 여기 위쪽으로 가면, 고속터미널. 근데 고속터미널이 상권이 대단하죠? 근데 지금 반포 미도 아파트 있고, 이 라인도 대단할 것 같아요. 봐보시죠? 제가 봐보시면, 가운데 중앙센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라인으로 이게 찾아오죠. 거기다가 아파트 360도 감싸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상권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소비를, 이런 데는 이제 테마상가 형태로 되어져 있더라도 성공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걸어 나와서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에 봐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있는데 여기 이제 기업체가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이런 데는 상권이 이게 항상 변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작년에 봐보시면 압구정동 한번 봐봐야겠네요. 압구정동에 제가 IMF 터지고 압구정동에서 좀 지냈었거든요. 친구 현대 사원 아파트에서. 여기 예전에 압구정 고등학교, 압구정 초등학교, 압구정 중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어딘가 한 동이 사원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 그 사원 아파트가 해주고, 제가 현대에 다니고 있던 친구 집에서 한 1년 가까이가 얹혀 지냈었어요. 그때 저 공부한다고 이 라인을 봤었는데, 이 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아파트 라인이죠. 이렇게 쭉 아파트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때 당시도 IMF인데도 꽉 찼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보니까 몇 군데가 좀 비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비어졌을까요? 지금 요즘 좀 쇼핑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서울이 또 너무 비싸게 불러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압구정역, 로데오역이 있으면서 아파트 있죠. 여기가 지금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점포주택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아쉽죠. 만약에 아파트 있고 여기만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쭉 너무 많이 좀 펼쳐져 있죠. 근데 이런 상권들은 이게 그 좀 비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보다는 그 아파트 앞을 제가 더 추천드렸죠. 여기 아파트 앞이 얼마나 더 나은지 여기도 봐보니까 지금 강남구청역 주변에 아파트가 꽤 있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 출입구 라인이 이게 그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출입구 라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출입구 라인이 더 좋은지 후문 라인이 더 좋은지 그리고 실제 차량이 더 많은지 그 정문과 후문에 있는데 어디가 상권이 있는지 상권이 있는 대로 더 쏠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대치동 가서 봐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별로 뭐 여기는 아파트가 없고 역삼동, 역삼 1동, 2동, 대치동 요쪽 라인 요쪽 지금 선릉역 사이 요쪽 역에 지금 없고 확대시켜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이제 도곡 레슬 아파트 뭐 개송 삼성타워 팰리스 대청 뭐야 중학교구네요. 이렇게 레미안 아파트 한보 음마 아파트 이거 지금 봐보십시오. 여기 제 친구가 음마 아파트에 살아서 이 음마 아파트를 놀러를 좀 몇 번 가봤었어요. 근데 음마 아파트 앞에 지금 이게 그 음마 아파트 상가예요. 어마어마하죠? 봐보십시오. 이 음마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음마 아파트 뭐 대치 미도 아파트 성경 여기 대전인데 이 라인 이 라인도 봐보면 음마 아파트 상가부터 음마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이 단지가 워낙 한 블럭이 커버려서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고 요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상가들이 있는데 이 라인도 봐보면 무너지지 않을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냐? 보십시오. 아파트 그런데 이 가운데에 상가가 있네요. 상가가 이렇게 아파트 상가도 있고 여기 중심 상가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근생 상가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앞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한 줄로 이렇게 되어진 거 양이 적고 이런 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상가보다 어쩌면 이런 근생 상가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봐보면 이제 뭐 아파트가 좀 있네요. 근데 여기가 뭐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피처 편집도로 이쪽이 제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아파트 있는데 여기에 좀 중심 상가 있죠. 여기 지하철 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상권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역만 딸랑 만들어 놓으면 상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론역처럼 봐보시면 이 이론역에 이게 상업지가 조그맣게 있죠. 그러면서 아파트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런 거 아파트 계속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 봐보죠. 유래 신도시는 어떻게 뭐 되어졌나? 유래 신도시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중심 상업지라고 땅 가격을 아마 더 비싸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나요? 여기 아파트 있고 아파트 있는데 여기 중심 상권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360도로 뺑 둘러싸여져 있죠. 여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아파트 부지인 것 같은데 아직 아파트를 안 지었는데 아파트 여기 중심 상권 이렇게 아파트가 360도로 여기 유래 신도시 보시면 여기도 지금 다 아파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봐보시면 여기가 중심 상업지고 아파트 뭐 그냥 아파트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기도 아까 좀 둘러싸여져 있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중심 센터에 잡혀져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신지구단위 내가 보통 봐보시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너지지 않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지금 뭐 천호동, 암사동 뭐 있는데 별로 확대해 봐도 꾸질꾸질하죠. 꾸질꾸질하고 별로 아파트가 안 보여요. 강동역 봐보니까 여기 조금 뭐 지금 아파트가 조금 그 고층 아파트가 좀 있긴 하네요. 좀 약하죠.